외계인들이 지구인을 내려다본다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생겼으려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다른 구석이 있고 누구나 한 가지씩 다른 재주를 타고 태어난 다른 사람 같은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 속 형제들은 각각 어떤 다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도 형제는 외모도 성향도 달랐다. 형은 투박한 얼굴에 몸 쓰는 단순한 일을 잘했고, 동생은 곱상한 얼굴에 머리를 쓰는 일을 잘했다. 머리 잘 쓰는 동생과 몸 잘 쓰는 형이 함께 부모의 밭일을 도우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동생이 조언하는 대로 형이 빠릿빠릿 움직이니 농사가 효율적으로 잘 되곤 했다. 그런데 부모는 형제가 점차 나이가 들자 밭일을 돕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형제의 부모 역시 자녀들이 덜 고생하고 더 편하게 살기를 바랐다. 부모는 형제가 공부를 배워 출세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글을 가르친다는 옆마을 박선비 집으로 형제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동생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스승댁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 매일매일 날이 다르게 지식을 쌓아갔다. 그러나 동생과 다르게 형에게는 글 공부 시간이 지루하기만 했다.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이 쑤시기만 했다. 하루는 부모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부모가 집에 들어오자 형이 부엌에서 나오며 그들을 반겼다. 어머니, 아버지, 시장하시죠? 제가 저녁 준비해 놓았어요. 어서 짐 내려놓고 식사하실 준비하셔요. 부모가 형에게 짐을 건네주며 보니 동생이 마당에 작대기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무엇을 쓰는 것인가 물어보니 스승에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라 했다.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쓰는 편이 잘 외워져요. 부모는 글 공부에 흠뻑 빠진 동생이 너무나 기특했다. 네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종이를 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흙바닥에 하면 불편하지 않으니? 부모는 형제가 서당에 다니기 위한 공부비도 겨우 마련한 터라 값비싼 종이를 사줄 수가 없었다. 아들이 글 공부에 심취해 있는데 종이와 붓을 사주지 못하는 것이 영 미안했다. 그러나 동생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저는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지웠다 다시 썼다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가 틀리면 손으로 비벼서 바로 지울 수 있으니 마당이 제일 좋은 연습장이에요. 종이는 나중에 제가 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면 그때 있어도 충분해요. 그때는 제가 종이에 멋지게 글을 쓰고 잘 보관해서 어머니 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주변에도 자랑할 거예요. 부모가 동생의 말에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 형이 나뭇가지를 양손에 잔뜩 들고 나타났다. 이것 보세요. 제가 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붓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들도 많이 모아두었어요. 맞아요. 형 덕분에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걱정 없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다시 쓸 수 있는 마당과 아무리 부러져도 다시 쓸 수 있는 붓이 있으니 공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허허허, 형제가 아주 손발이 척척이구나. 그런데 너는 동생이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하지는 않고? 아이,
집에서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서당에 앉아있을 때 쥐가 난 엉덩이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요.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 앞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가족의 밥상에는 늘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가족들의 밥은 다 쌀밥인데 형의 밥만 보리밥인 것이었다. 형은 집에 쌀이 충분히 있어도 늘 보리를 섞은 보리밥을 좋아했다. 왜 늘 보리밥을 먹느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리밥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인지 형은 다른 가족들보다 방귀를 더 많이 크게 뀌었다. 식사 후면 집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집안일을 도왔고 부모가 오지 말라고 해도 밭에 나가 밭일을 도왔는데 그때마다 신나게 방귀를 뀌었다. 어쩔 때는 간격을 두고 10번이나 방귀를 연달아 뀌기도 했다. 부모는 밭일을 하다 아들의 방귀 소리에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다. 저 녀석이 글 공부는 못해도 방귀 하나는 잘 뀌네 그래. 방귀는 아마 동네에서 제일 잘 낄 거예요. 소리도 어쩜 저리 시원하고 우렁찬지요. 세월이 흘러 형제가 모두 성년이 되었다. 동생은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뛰어난 학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박선비와 같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다. 비록 아들이 과거 시험을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는 훈장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농사를 지으며 입에 근근히 풀칠을 하며 살아야 했던 자신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 동생은 동네 유지인 김진사가 내준 서당에서 수업을 했고 급료는 그에게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부모에게서 쌀이나 뗄나무, 의복 등으로 받았다. 그의 직업이 대우도 좋고 벌이도 나쁘지 않으니 부모는 마음을 놓았다. 이제 부모의 걱정거리는 형이었다. 형은 동생과 달리 공부에 재능이 없었다. 그는 성년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지내며 부모의 일거리를 도왔다. 부모는 아들이 밭농사가 아닌 다른 일거리를 찾고 제 밥벌이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들이 그 외에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한편 임금은 병석에 들어 누워 있었다. 벌써 일주일도 넘게 변을 보지 못해 복통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 전하, 뭐라도 드셔야 막힌 것이 뚫리지 않겠나이까? 전하, 물이라도 한 잔 들이켜 보시지요.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임금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았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껏 알아본 그 어떤 병보다 끔찍한 고통이었다. 다행히도 몇 차례의 관장 끝에 마침내 그가 변을 볼 수 있었다. 지독한 변비 때문에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임금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내보내는 것이로구나. 그는 이 깨달음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방을 붙였다. 그것은 바로 방귀와 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이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임금의 방을 보게 된 큰아들은 바로 지원을 했고 단숨에 1등으로 선정되었다. 나라에서 가장 방귀를 잘 뀌고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자네의 황금 비결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주게. 그러면 자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네. 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큰아들이 방귀를 잘 뀌어서 임금에게서 상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부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는 하였지만 설마 방귀를 잘 뀌는 것이 큰아들 녀석이 밥 먹고 살아가게 하는 재주였을 줄이야. 참으로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태어난다던데 그 말이 참말이네요. 형은 자신이 받은 상금으로 집을 수리했고 얼마 후 장가도 들었다. 그는 수리한 집에서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지냈는데 때때로 동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에 방문했다. 그리고 글 공부를 마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사법과 운동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렇게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귀와 대변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 널리 알리며 지냈다고 한다. 괜찮은 거야? 아우, 어떡해. 가만히 있어봐. 스튜디오에 변비에 좋은 게 뭐가 있더라? 여기 변비에 좋다는 요구르트, 말린 자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장까지. 3종 세트 다 해보고 말해줘. 아이고,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벌써 며칠째였지? 별거 아니긴. 변비가 오래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똥이 잘 배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변비가 오래되어 몸 안에 변이 쌓이고 또 쌓이면 변이 몸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 장을 막는 장폐색, 장압박 또는 변비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 변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연간 800명 이상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오래 변을 못 보게 된 거야? 아, 그래?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알았어. 그럼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내가 일을 좀 잘 분배를 해볼게.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민담 이야기 속 형처럼 식이요법과 운동도 병행하자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몸도 많이 자주 움직이고 저녁은 꽁보리 비빔밥 어때? 먹고 나서는 소화할 겸 산책을 가자.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